안종호 대표님께서 저희 5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5위 공개해 주세요. 죽음의 계곡 원정대와 금속물체.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메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메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탈모를 하가 갑자기 된다거나 탈모 뭐 네. 반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방사능 피폭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게 밝혀진 게 1947년 뭐 이럴 때인데 네네. 그때가 소련이 마침 핵무기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첫 실험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핵 폐기물들이나 핵 실험 후에 남은 것들을 슬쩍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자,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4위입니다. 멕시코에서 발견된 마녀. 동화 속 상상에 존재했던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동화 속에나 나오는 존재죠. 유치합니다. 네. 그래요? 그 중세 시대입니까? 언제 그래요. 많이 얘기해요. 믿기 어려우시다고 말하는 두 분의 마음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죠. 2006년 5월 멕시코의 몬테레이 시입니다. 뭐 날아가네? 날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빗자루야 빗자루? 진짜 마녀야? UFO를 연구하는 모 클럽의 회원들이 촬영한 이 영상.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자 사람들은 영상 속의 물체를 일명 몬테레이의 마녀로 부르며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레이 시에서 마녀가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요. 2004년 1월 몬테레이시 레오나르도 사마니에고 경찰관. 그는 경찰차를 타고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나무에서 빗자루를 타고 내려오는 마녀를 목격했다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 마녀는 경찰차 유리창을 마구 공격!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레오나르도는 제압할 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에도 헤라르도 가르사라는 경찰관 역시 공동묘지를 순찰하던 중 마녀를 목격했다고 주장.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은 공통적으로 검은 망토를 입은 노파였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한 것을 토대로 그린 몽타주도 있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상상하는 마녀의 모습이네요.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네. 이 몬테레이의 마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생긴 겁니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근거 있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설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2017년에 또다시 목격됐다는 증언에 다시 한번 마녀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아이언맨처럼 발에 부스팅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문송기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뭐 개발하는 뭐 연구팀 이런 거 아닐까요? 문제는 저 가속이에요. 가속이 문제다. 네. 일반적인 가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제가 영상 조작일 수 있죠. 뭐 CG로는 뭐든지 가속시킬 빨리 수 있으니까. 돌렸다? 네, 뭐 가속시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CG는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습니까? 아주 잘 만들었죠. 멕시코에서 수차례 목격됐다는 전설 속의 마녀. 정말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 하나씩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이 가능한 기사에 좀 더 무게를 두신 건가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거. 증거가 확실한 거. 증거가 확실한 거. 오케이. 좋아, 나 1등이다. 자,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은 초자연 현상 19 3위를 공개합니다. 오 나와라. 크로스! 하하! 나만 아니면 돼. 저기 3초 전에 크로스 하셨습니다. 1994년 8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데이빗 레이시 경관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레이시 경관은 곧바로 와이퍼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이 지는 자동차 유리. 이게 뭐야? 비가 아니라 흐물흐물 젤리 같잖아. 그때 하늘에서 내린 건 끈적끈적한 덩어리. 당시 이것을 두고 젤리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물질에 호기심을 느껴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메스꺼움,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까지 보인 사람들. 그리고 젤리비가 내린 뒤 동물 사체도 자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미스테리한 건 이 젤리비가 오직 오크빌에서만 내렸고요. 3주간 무려 총 6번의 젤리비가 내렸는데 그것도 밤에만 내렸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수상하네요. 뭐 정체는 밝혀졌어요? 뭐예요 도대체? 계속 이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물질을 채취해서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인체 백혈구를 다량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이후에 워싱턴주 보건부의 미생물학자들도 이 물질을 연구했는데요. 젤리비에는 2 종류의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 소화기에서는 박테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정체도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켰는지도 밝히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때 한 연구진은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 물질은 비행기의 액체 폐기물입니다. 즉 블루아이스라는 주장이었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한 마을에 비처럼 쏟아질 정도로 많은 양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건 네. 좀 힘든 얘기죠. 이에 대해 연방항공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 블루아이스 배출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젤리비가 내렸을 당시 오크빌 주민들은 We had a significant amount of military aircraft flying over the home prior to this happening. 그래서 비밀리에 오크빌이 군사기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새로운 생화학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민들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거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사실이라면 주장인데. 너무 심한 얘기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체불명의 젤리비는 그 이후 2번 다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그 과학적으로 제조는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사람의 혈액 속에서도 혈장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저는 횟수도 그래요. 한 2주 동안 6번이나 그랬다고 하고 또 6번이나 했으면 사실 자주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또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8입니다. 미국 전설의 흡혈 동물이 나타났다. 1995년 2월 푸에르토리코의 한 마을에서 가축들이 때로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 주변에 2-3개의 구멍이 난 상태로 모두 피가 빨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5년 4월에도 아르헨티나 코르바주의 와트 마을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채 죽은 소들이 발견. 마치 이 농장에는 죽음의 사신이 다녀간 듯했습니다. 야, 저 턱뼈 빼고 다 없어졌네. 그리고 보통 맹수들이 먹으면 네. 이빨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훼손된 부위가 자로 잰 듯 깔끔하게 도려내 있다는 거. 레이저 칼로 샥. 그렇죠. 그런데 이때 농장에서 한 괴생명체가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정신없이 가축의 피를 빨아먹다가 기척이 느껴지자 5-6m나 되는 난간을 훌쩍 뛰어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괴생명체가 저지른 일을 보고 사람들은 흡혈 괴물이야. 추파카브라가 분명해.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추파카브라 뭐예요? 뭐요?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는 중남미 지역에서 전설로 떠도는 동물입니다. 붉고 큰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특징이고요. 등에는 가시가 돋아 있으며 직립보행은 물론 날개가 있어 새처럼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거예요? 천하무적이죠. 염소 등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괴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때 목격된 동물이 전설의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였을까요? 그런데 2018년 5월 미국 북서부에 있는 몬태나주의 한 농가에서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잡혔다고 합니다. 오, 진짜? 그놈이 양떼를 공격했어요. 미친 듯이 피를 빨아먹었다고요.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미친 듯이 양떼를 물어뜯고 있을 때 이걸 목격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잡힌 거죠? 그렇죠. 대박, 대박. 이 괴생명체를 두고 사람들은 개, 코요테, 여우, 늑대를 모두 합쳐놓은 모습이다. 이미 멸종된 늑대 한 종류가 아닐까? 라며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괴생명체를 수거해간 어류 야생동물청에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미국 서부에 있는 오리건주의 어류 야생생물청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7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중국 산동성 해안 도시 청도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 이 뭐야? 이 새우가 떨어졌어? 하늘에서 불가사리 비가 내린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강한 폭우를 동반한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닌 해산물 비.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해산물 비 인증샷은요, 온라인에서도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 해산물 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중국 기상학 전문가들은 해산물 비를 보며 이런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토네이도 때문이다. 그럴 것 같은데?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해산물들을 이렇게 상승 기류로 끌어당겼고요. 이 상승 기류들이 약화됐을 때 해산물들이 육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아시아에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해산물 비가 내린 6월 13일경에는 기상학적으로 토네이도의 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엔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허무하네요. 자, 두 번째, 강한 태풍의 영향 때문이다. 자, 바다에 강력한 강풍이 몰아칠 때 거센 파도가 밀려왔고 그때 바닷속 해산물들이 딸려 올라와 강풍에 실려왔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청도 지역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태풍이 있었고요. 그해 6월에 최대 풍속을 깬 시속 125.28km의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네 그럼.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가설에도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들이 육지로 날아왔다고 하기에는 양식 어종이 이 중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해산물에는 모래나 암초들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전문가들은 태풍이 근처 해산물 시장으로 불면서 어패류와 조개 등을 공중에 날렸고 그것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오케이. 자, 과연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체 이 해산물 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다음 특종. 이것 역시 하늘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입니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북서부에 있는 마을 오드자체에서 온 제보였는데요. 자, 2005년 세르비아의 한 언론사에 걸려온 전화. 여기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개구리요? 개구리가 하늘에서 왜 얘 떨어져요? 태풍이네 얘도. 자, 수천 마리의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무려 10분 동안 오드자체 마을에 비처럼 내렸고요. 이 개구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약 3, 4일을 버티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개구리 종이었다는 건데요.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구리는 아예 세르비아에서도 보기 힘든 북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구리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 화물을 실은 비행기가 폭발한 게 아니냐. 그렇지. 이건 종말을 암시하는 거다. 종말의 징조다. 라는 다양한 추측들을 내놨는데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2, 3일이나 살아있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개구리 비 현상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 진짜?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구리 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제 비가 오면은 개구리들도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태풍이 쓸려가지고 날아온 거죠. 근데 종류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종류라며. 그래, 너무 그럼 지중해를 다 넘어간 건데? 아, 진짜 이상하다. 별다른 왜 사건 이런 아니에요. 일이 생겼지? 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력한 폭풍이 네네. 어떻게, 왜 가능하다면 또 개구리만 들어올렸을까요? 자, 같은 종의 생물만 그리고 또 이 종의 생물들을 한 지역에만 집중시킨 개구리비. 과연 이 개구리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저희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탑 5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순위부터 저희 스페셜 데스크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데스크죠. 원종호 대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잡 미묘한 과학을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과학 토커 원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과학 토라고 하시는구나. 그 구독자 수로 해야 되나요? 그 이렇게 청취자분들. 많을 땐 100만 다운로드. 100만. 네. 진짜 보통 어마어마하다.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유재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저희의 특종에 대한 평가를 좀 전반적으로 해주신다면. 네, 중간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오늘 들어보니까는 잘 알려진 얘기도 있지만 좀 참신한 얘기들 꽤 많았습니다. 그건 어때요? 뱀 올려놓는 거. 아, 그거 정말 뱀치료, 뱀치료. 그렇죠. 뱀 치료는 저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을 하죠. 플라시보. 내가 정확히 얘기했죠? 그 단어를 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여기 안 앉아있죠. 개구리만 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독 개구리만 간 게 신기하긴 한데 제 아무리 데스크라도 신기한 건 신기한 거예요.